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언티픽 아날로그 랩스의 박재민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트랜스미션 라인으로 송수신할 때 필요한 회로인 트랜스미터와 리시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모델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트랜스미터와 리시버가 왜 필요한지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아래와 같이 회로가 있다고 칩시다. 지금 이 회로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거는 PMOS와 NMOS 각각 한 개씩으로 구성된 인버터 디지털 회로입니다. 이 디지털 회로가 입력과 출력이 VDD와 그라운드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입력이 만약 1, 즉 VDD면 밑에 있는 NMOS가 켜지고 위에 있는 PMOS는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력은 0이 되고요. 만약에 입력이 0이면 밑에 있는 NMOS는 반대로 꺼지고 위에 있는 PMOS는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 회로는 인버터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인데 이 일반적으로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와이어인데 신호가 고속이면서 또 긴 와이어인 경우에는 이걸 그냥 와이어로 볼 수가 없고 트랜스미션 라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션 라인에 지금 인버터가 달려있는 형태인 건데 트랜스미션 라인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반사파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여기 있는 상태에서는 왼쪽에 있는 인버터에서 오른쪽에 있는 인버터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신호를 보냈을 때 이제 오른쪽에서 보면은 저항이 없고 트랜지스터 게이트에 있는 캐패시터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사파가 생기게 됩니다. 무조건 반사파가 생기는데 사실 이렇게 반사가 한 번 일어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또 다시 왼쪽으로 가서 만약에 반사가 또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내고 있는 신호와 이 반사파가 중첩이 되면서 오른쪽에서 수신하는 입장에서는 신호를 잘못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가 두 번 일어나면은 좀 안 좋은데 두 번 이상 일어나면은 그래서 한 번은 괜찮고 또 왼쪽에서 두 번째 일어날 때 이제 인버터 출력단의 임피던스를 보면 이 임피던스가 트랜스미션 라인의 특성 임피던스랑 같아야 반사파가 안 생깁니다. 근데 이 인버터의 출력단에서 보이는 임피던스가 이 특성 임피던스, 트랜스미션 라인의 특성 임피던스랑 같게 만들 수 있냐 하면은 같게 만들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인버터를 바로 연결하는 게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버터를 왜 트랜스미션 라인에 바로 연결하는 게 좋지 못한지 생각을 해보면요. 인버터라는 회로는 디지털 회로니까 입력과 출력이 0과 VDD를 왔다 갔다 합니다. 0과 VDD를 왔다 갔다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PMOS와 아래에 있는 NMOS의 동작 영역이 어쩔 때는 하나는 켜져 있고 하나는 꺼져 있고 어쩔 때는 하나는 세츄레이션이고 하나는 리니어 어쩔 때는 둘 다 세츄레이션이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동작 영역이 바뀌니까 이 반사파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인버터의 출력 임피던스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랜스미션 라인의 특성 임피던스랑 같게 만들어주는 게 항상 같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미션 라인을 구동해주는 트랜스미터와 또 트랜스미션 라인에서 데이터를 받아내는 리시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트랜스미터와 리시버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분류를 하자면 볼티지 모드 드라이버 그리고 커런트 모드 드라이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볼티지 모드 드라이버나 커런트 모드 드라이버나 사실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트랜스미션 라인에서 신호를 보낼 때 볼티지와 커런트 둘 다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이 특성 임피던스의 비율 관계를 갖기 때문에 사실 볼티지로 보낸다 해도
커런트도 같이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차이를 두냐면 이 설계자가 나는 보낼 때 볼티지로 보낼 거야 라고 의도를 하고 설계를 하면은 볼티지 모드 드라이버가 되는 거고, 나는 커런트를 이용해서 신호를 보낼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은 커런트 모드 드라이버가 되는 겁니다. 볼티지 모드 드라이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는 푸시풀 볼티지 모드 드라이버입니다. 푸시풀 볼티지 모드 드라이버는 아래에 있는 회로처럼 되어 있는데, 왜 푸시풀이냐 보면은 입력이 만약에 1이면 아래쪽에 있는 엠모스펫이 켜져서 출력을 0을 드라이브하고, 또 입력이 0이면 위쪽에 있는 엠모스펫이 구동을 해서 출력을 1로 드라이브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엠모스펫이 출력을 끌어올리는 동작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엠모스펫이 출력을 0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서 푸시풀 볼티지 모드 드라이버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좀 등가 모델로 고치면 이렇게 위쪽에 보이는 회로처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제 드라이브 하려는 볼티지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시리즈로 달려있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티지 소스로 드라이브를 하면은 리시버 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반사파가 일어나게 되고, 반사파가 돌아오면은 이쪽에 있는 R0 저항이 터미네이션 역할을 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반사파가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R0가 특성 임피던스랑 같아져야 되는데, 이 R0는 다시 회로로 돌아와서 뭔지를 보면은 RS라고 하는 시리즈 저항과 이 엠모스펫이 지금 입력이 1과 0으로 들어오니까 엠모스펫은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동작을 합니다. 트라이오드 영역에서의 저항과 이 시리즈 저항이 합해져서 R0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저항 합이 특성 임피던스랑 같아지도록 만드는데, 보통 이 특성 임피던스의 채널의 특성 임피던스의 반반으로 보통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특성 임피던스가 50ohm이라고 하면은 RS가 25ohm이고 이 엠모스의 트라이오드 저항을 25ohm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저항 합이 50ohm이 되도록 해주는데, 이 엠모스펫의 트라이오드 저항만으로 50ohm을 맞출 수 있는데, 굳이 시리즈 저항을 달아주는 이유는 이 엠모스펫의 트라이오드 그 저항이 볼티지에 따라 쉽게 변할 수가 있으니까, 변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리즈 저항을 함께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엠모스펫 저항을 굉장히 낮추고 시리즈 저항만으로 맞춰주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든 거는, 그렇게 낮은 저항값을 만들려면 이 엠모스펫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 돼서 엠모스펫이 차지하는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라이오드를 잘 생각을 해서 보통 반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요, 볼티지 모드 드라이버의 출력 저항이 50ohm이 되도록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RS라는 시리즈 저항이 25ohm일 때 엠모스펫의 위스 값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 엠모스펫이 트라이오드 리즌에서 동작을 할 때 그 저항 값이 25ohm이 되도록 위스 값을 조절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트랜시버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tx_vmsgl 라는 셀 뷰 안에 스케매틱 뷰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X 모델에서 사용하는 엠모스펫 프리미티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책에서 봤던 엠모스펫이랑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엠모스펫 프리미티브의 전류식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할 수가 있는데, 기존 책에서 봤던 엠모스펫의 전류식이랑 다른 점은 VGS-VTH가 제곱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책에서는 이렇게 제곱인데 엠모스펫 프리미티브가 계산을 할 때는 여기에 제곱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디바이스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VGS-IDS 커브를 그리면 왼쪽에 있는 커브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VDS-IDS 커브를 그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트라이오드 영역에서 동작을 하면은
이렇게 일정한 기울기를 갖는데 이 기울기가 저항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VGS, IDS도 threshold 볼티지가 넘으면은 일정한 기울기를 갖고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힌트는 width가 4 마이크로고 length가 40 나노면 40 나노일 때 저항값이 500옴이다 하면은 이제 width를 얼마로 해야 저항이 25옴이 될까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정답은 500옴이 25옴이 되려면 20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스는 20배를 해줘야 되는 꼴이 되고, 그래서 위스가 4 마이크로일 때 500옴이었으니까 4 마이크로의 20배인 80 마이크로미터 이면은 저항값이 25옴으로 됩니다. 지금까지는 테스트 벤치를 스케매틱 형식으로 그려서 작성을 했는데요. 이번 예제에서는 좀 다르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X모델 테스트 벤치 뷰라는 걸 사용을 할 건데, 이 X모델 테스트 벤치 뷰를 사용을 하면은 기존 스케매틱 형태의 테스트 벤치에서는 할 수 없었던 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X모델 테스트 벤치 뷰를 생성을 해야 되니까, 생성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벤치 에디터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글리스터 메뉴에 오픈 테스트 벤치 에디터 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벤치 에디터 창이 뜨면은 이 오른쪽 맨 위에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Create New Xmode Test Bench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에다가 테스트 벤치 뷰에 이름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 이름에 좀 주의사항이 모든 X모델 테스트 벤치 뷰는 tb 언더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tb 언더바 하고 원하는 이름을 주셔야 합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tb 언더바 run 이라는 이름을 주고 OK를 누르시면 이제 X모델 테스트 벤치 뷰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탑 레벨 테스트 벤치 파일을 열어서 테스트 벤치를 코드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 디자인 탭에 들어가시면 이제 탑 레벨 테스트 벤치 파일이 자동으로 하나 생성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tb 언더바 run.sv라고 하는 파일을 누르고 밑에 있는 edit 버튼 눌러서 테스트 벤치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케매틱 그려서 넷리스팅 해서 시스템 베릴로그 파일을 만들어냈던 거를 이제 테스트 벤치 파일에 코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이제 테스트 벤치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 맨 위에는 파라미터랑 신호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시뮬레이션을 할 회로 모델을 DUT로 정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는 이 DUT에 입력해줄 신호를 지금까지는 스케매틱으로 그렸지만 여기서는 이제 코드로 해준 모습이고, 그 밑에는 이 신호들을 이제 덤핑하기 위해서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X모델 테스트 벤치 뷰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때나 아니면 웨이브폼 그릴 때 사용하는 커맨드를 사용자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Commands라는 탭에 들어가시면 위쪽 칸에 있는 내용이 시뮬레이션 진행을 할 때 사용하는 커맨드고, 아래쪽 칸에 있는 내용이 웨이브폼 그릴 때 사용하는 커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칸이 이제는 수정 가능하게끔 변경이 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커맨드로 수정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진행하거나 아니면 웨이브폼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모양 누르셔서 시뮬레이션 진행을 하시고, 이 웨이브 모양 누르셔가지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면 출력 파형은 0에서 200mV 볼티지 스윙을 갖고, 그리고 이 엠모스펫의 사이징이 잘 됐다면 반사파가 없을 거니까 뒤쪽에 반사파가 없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사이징이 잘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부터 같이 살펴보면요. 트랜시버라는 라이브러리 안에서 tx 언더바 vmsg 라는 셀 뷰의 스케매틱 뷰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pushpull
볼티지 모드 드라이버가 있고, 이 엠모스펫의 위스 값을 바꿔가지고 이 엠모스펫이 트라이오드 리즌에서 동작을 할 때 저항값이 25ohm이 되도록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스 값을 80ohm, 80 마이크로로 수정을 하고 80 마이크로로 수정을 하고 체크 앤 세이브를 하시고, 다음 테스트 벤치는 이 오른쪽에 이 오픈 테스트 벤치 에디터 라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위쪽에 tb 언더바 런 이라고 하는 테스트 벤치 뷰를 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디자인 탭에 tb 언더바 런 .sv라고 하는 탑 레벨 테스트 벤치 파일을 에딧 버튼 눌러가지고 한번 열어보면 이 맨 위에 tb run이라고 하는 탑 레벨 모듈 안에 이제 파라미터랑 시그널이 먼저 맨 위에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회로 모델이 DUT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프리미티브들이 나열이 돼가지고 이 DUT 안에 들어가는 신호를 만들어내 주고 있습니다. 맨 밑에는 이 신호들을 덤프할 수 있도록 이제 코드가 삽입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 버튼 눌러가지고 시뮬레이션 진행을 시키면 시뮬레이션 다 되면 X웨이브 웨이브폼 뷰어를 열어주시고 출력 파형을 보면 이제 뒤쪽에 리플렉션이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엠모스펫의 위스의 사이징이 잘 돼서 엠모스펫이 트라이오드 리즌에서 동작을 할 때 25ohm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커런 모드 드라이버입니다. 이 커런 모드 드라이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회로는 풀다운 커런 모드 드라이버인데요. 아래 그림이 이제 풀다운 커런 모드 드라이버를 나타내고 있는데, 커런 모드 드라이버에서는 전류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엠모스펫이 볼티지 모드 드라이버에서는 트라이오드 리즌에서 동작을 했지만 커런 모드 드라이버에서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만약 1이면 이 ISW라는 전류를 흐르게 되고, 만약 입력이 0이다 그러면 이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풀다운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출력단에서 ISW라고 하는 전류를 땡기는 것만 있기 때문에 풀다운 또는 풀온리 커런 모드 드라이버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좀 등가 회로로 그리면 위에 있는 회로처럼 그릴 수가 있는데, 입력단에는 이제 커런 소스만 있게 되고 출력단에는 이제 R0라고 하는 터미네이션 저항만 있게 됩니다. 근데 이 R0가 터미네이션 역할을 해가지고 반사파를 없애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도 있는데, 이 밑에 회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 R0가 V텀이라고 하는 높은 전압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랑 엠모스펫이랑 같이 함께 보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0가 로드 저항 역할을 해가지고 이 전류 신호를 전압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하면은 여기 이 R0 저항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압 강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 전압을 보면은 V텀에서 좀 떨어진 전압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이 전압이 흐르지 않을 때는 이 출력 전압이 V텀까지 올라가서 이 전류 신호를 전압 신호로 바꿔주는 로드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이 전압이 V텀이랑 매우 가깝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파워를 소모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제는 방금 봤던 커런 모드 드라이버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예제인데, 이 커런 모드 드라이버에서 이 엠모스펫이 이제는 트라이오드 리즌에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엠모스펫을 사이징 할 때의 고려사항이 터미네이션 저항이 아니라 이 전류를 얼마나 흘려주느냐를 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출력 전압이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의 차이, 그걸 이제 픽 투 픽이라고 하는데 250mV pp를 갖도록 이 엠모스펫의 위스 값을 사이징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힌트는 지금 4마이크로미터의 위스를 가질 때 이 엠모스펫이 흘려주는 전류는 1mA다. 그러면 이 출력 전압의 스윙이 250mV pp가 되려면 이 엠모스펫의 위스는 얼마가 돼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고 아래에 있는 이 트랜시버라는 라이브러리에 tx_cmsgl 라는 셀 뷰의 스케매틱 뷰에서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예제는 트랜시버 라이브러리의 tx_cmsgl 라는 스케매틱 뷰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드렸던 커런 모드 드라이버가 있고, 이 풀다운 커런 모드 드라이버에 엠모스펫 위스 값을 조절을 해가지고 250mV pp가 출력에 나타나도록 사이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마이크로의 5배인 20마이크로를 위스로 해주시면 되는데, 20마이크로로 측정을 하고 체크 앤 세이브를 하신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진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뮬레이션 진행시킬 때 테스트 벤치가 TB런으로 시뮬레이션 진행시켜 주셔야 됩니다. TB런이라는 테스트 벤치 선택하시고 시뮬레이션 진행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되면 웨이브폼 뷰어를 열어가지고 확인을 같이 해보면 이제 아웃풋 쪽에 출력이 1V와 이제 750mV 그래서 250mV pp를 갖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50mV pp를 가져야 하니까 전류는 5mA를 흘려줘야 되고, 5mA를 흘려주려면 4마이크로일 때 1mA를 흘려줬으니까 4마이크로를 5배 해줘야 되는 20마이크로미터를 위스로 가지면 된다 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위스를 20마이크로미터로 하고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출력 전압의 스윙이 이제 0.75에서 1V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아웃풋 전압이 750mV에서 1V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터미네이션 저항을 달아줄 때 한쪽에만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볼티지 모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보내주는 쪽에만 달아두었고, 그 다음에 커런 모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받는 쪽에만 이렇게 터미네이션 저항을 달았었는데, 이렇게 터미네이션 저항을 한쪽에만 잘 만들어 두면은 반사파가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반사파가 일어나도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신하는 쪽에서는 이 반사파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실제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다 이렇게 터미네이션 저항을 달아줍니다. 양쪽에 터미네이션 저항을 다는 거를 이제 더블 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더블 터미네이션을 하면은 볼티지 스윙도 작아지고 그다음에 파워 소모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블 터미네이션을 하는 이유는 이 G0의 특성 임피던스를 갖는 이 채널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이 중간에 다른 채널이랑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PCB 기판으로 연결되었다가 케이블로 연결되었다 다시 PCB 기판으로 연결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사파가 이 끝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채널 중간에서도 생길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더블 터미네이션을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트랜스미터를 봤고요. 이제부터는 리시버를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리시버가 하는 역할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신호가 오면은 언제 그 신호를 받을지를 결정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신호를 받을 때 이게 1인지 0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받는지를 판단하는 걸 샘플링이라고 하고 이 받은 신호가 1인지 0인지를 판단하는 걸 이제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볼 내용들은 주로 이 디텍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뮬레이션 할 겁니다. 이 리시버에서 디텍션을 할 때 신호를 1인지 0인지를 구분하는 레퍼런스 전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이 레퍼런스 전압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맨 첫 번째 거는 이제 리시버에서 그냥 만들어내는 방법. 그 다음에 2번째는 트랜스미터에서 같이 보내주는 방법. 마지막 3번째는 보내주는 것도 없고 리시버에서 만들지도 않는 방법. 그래서 0을 그냥 기준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차례차례 살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리시버단에서 직접 레퍼런스 전압을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볼티지 디바이더 사용해서 만들어내는데 볼티지 디바이더가 있고 그리고 서플라이 볼티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로우 패스 필터가 있고 노이즈를 좀 더 줄여주기 위해서 필터 캐패시터도 달아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볼티지가 뭐 0에서 200mV 볼트 스윙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100mV 라고 하는 레퍼런스 전압을 만들 건데 그럼 리시버에서 100mV 전압을 생성해서 레퍼런스 전압으로 계속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 트랜스미터가 상황이 바뀌어서 0에서 200mV의 볼티지 스윙이 아니라 0에서 300mV로 신호를 보내줘도 리시버단에선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100mV의 레퍼런스 전압을 가지고 디텍션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옵티멀한 레퍼런스 전압을 생성해낼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보통 리시버가 여러 개의 리시버가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리시버가 존재를 하면은 이 레퍼런스 전압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 공유를 하면은 만약 이 리시버에서 노이즈가 생겨서 이 레퍼런스 전압에 노이즈가 생긴다 라고 하면은 다른 리시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해볼 예제는 볼티지 모드 드라이버가 트랜스미터로 있고 그 다음에 리시버단에서는 레퍼런스 전압을 볼티지 디바이더로 생성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티지 모드 드라이버가 0에서 200mV의 볼티지 스윙으로 보내줄 때 이 레퍼런스 전압이 100mV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 볼티지 디바이더 안에 있는 이 저항들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사이즈를 정해 주신 다음에 시뮬레이션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시버라는 라이브러리 안에서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TRX, VMSGL 이런 셀뷰의 스케매틱에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보면은 트랜시버의 TRX VMSG의 스케매틱 뷰를 열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송신 쪽에는 볼티지 모드 드라이버가 있고, 리시버 쪽에는 이제 볼티지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레퍼런스 전압을 생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프리미티브는 슬라이스라는 프리미티브인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두 개의 아날로그 인풋을 받아서 이 위쪽에 있는 인풋 아날로그 값을 이 레퍼런스 아날로그 값에 비교를 해서 그거보다 높으면 디지털 1을 만들어내고 그거보다 낮으면 디지털 0을 출력해내는 프리미티브입니다. 레퍼런스 전압을 만들 건데 이 볼티 디바이더의 저항 값을 얼마로 해야 되냐를 생각해 보시면 둘 다 100옴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옴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체크 앤 세이브 하시고 이제 TB런이라고 하는 테스트 벤치로 시뮬레이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다 되면 결과 파형을 한번 보면은 이제 출력이 레퍼런스 전압의 가운데로 오면 되는데 지금 아웃랩 DUT 안에 아웃이랑 아웃랩을 플롯을 해보면 이 아웃 값이 200에서 0V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레퍼런스 볼티지가 100mV가 잘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도 좀 같이 보면은 데이터 아웃 보면은 디지털 출력이 잘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볼티지를 생성해주는 볼티지 디바이더의 저항 값들을 각각 100옴으로 해주면 이제 레퍼런스 볼티지가 100mV가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 값을 100옴으로 하는 이유는 리시버 쪽에서 봤을 때 이 레퍼런스 볼티지에 생성해주는 그 볼티지 디바이더가 두 개의 병렬 저항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100옴의 병렬 저항이니까 50옴으로 보이고 또 입력단 쪽을 봤을 때 또 마찬가지로 50옴이 보이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 볼티지 쪽이랑 입력 쪽이나 둘 다 50옴으로 보여서 이 임피던스가 잘 조화가 되어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0옴 100옴 해줍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트랜스미터 쪽에서 신호를 보내줄 때 레퍼런스 볼티지도 같이 생성해내서 보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리시버 쪽에서 레퍼런스 볼티지를 직접 생성해내서 사용할 때 문제점 중에 하나인 트랜스미터 쪽에서 보내주는 신호의 볼티지 스윙이 바뀌었을 때 그거에 맞는 옵티멀한 레퍼런스 볼티지를 생성할 수 없다 라는 문제를 좀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랜스미터 쪽에서 볼티지 스윙을 바꾸면 그거에 따라서 레퍼런스 볼티지도 바꿔서 송신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 생기는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레퍼런스 라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 라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신호 라인마다의 레퍼런스 라인이 또 생기게 되면은 두 배의 라인이 필요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근데 또 이 레퍼런스 라인을 하나만 두고 이 신호 라인 여러 개를 같이 사용하겠다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생기는 문제점은 이 레퍼런스 볼티지를 리시버에서 생성해내서 사용할 때의 그 단점 중에 하나인 레퍼런스 라인을 공유함으로써 생기는 노이즈 문제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다음 예제는 이제 커런 모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커런 모드 드라이버로 트랜스미터 쪽에서 신호를 보내주는 부분이 위쪽에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이제 레퍼런스를 생성해내서 보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전압을 이 볼티지 위쪽의 볼티지 스윙의 반만큼 해주려면 이 밑에 있는 엠모스펫의 위스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 있는 셀 뷰의 스케매틱 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 같이 살펴보면요, TRX CMSGL 이라는 셀 뷰의 스케매틱 뷰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위쪽에 신호 라인이 있고 커런 모드 드라이버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쪽에 레퍼런스를 생성해내서 보내주는 쪽에 엠모스는 위쪽 신호 라인의 엠모스의 반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 마이크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체크 앤 세이브 하시고 시뮬레이션을 TV런이라는 테스트 벤치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다 되면 사용 파일을 열어서 레퍼런스 볼티지가 잘 생성이 됐나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웃이랑 아웃렛 데이터 살펴보면은 이제 볼티지 스윙이 250mV VPP를 가져서 1V랑 750mV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그거의 중간값이 레퍼런스 볼티지로 생성이 돼가지고 디지털 출력을 잘 생성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위쪽에 신호 라인에 있는 엠모스펫의 위스의 반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으로 설정을 하면은 신호 라인에서 이제 주고받는 전류의 반이 되니까 레퍼런스 전압도 그거에 반이 생성돼서 리시버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 마이크로미터로 위스를 설정을 해주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이제 250mV VPP를 갖는 볼티 스윙으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레퍼런스 볼티지는 그거의 반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레퍼런스를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레퍼런스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 디텍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디퍼런셜 시그널링입니다. 디퍼런셜 시그널링이란 보내고자 하는 정보를 두 신호의 차이로 표현을 해서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볼티지 차이나 커런트 차이로 보내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따로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바이폴라 시그널링이 있는데요. 바이폴라 시그널링이란 보내고자 하는 정보를 하나는 양의 값, 하나는 음의 값으로 표현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커런 모드 드라이버가 있을 때 지금까지 봤던 커런 모드는 풀다운 커런 모드 드라이버만 봤었는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건 푸시풀 커런 모드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양의 값의 커런트를 보내고 한 번은 마이너스 값의 커런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레퍼런스는 그 중앙인 0이 레퍼런스가 되는데, 커런트에서 0은 흐르지 않는 거랑 똑같으니까 레퍼런스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디퍼런셜 시그널링을 좀 더 설명드리면요, 이 디퍼런셜 시그널링이란 내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를 두 신호의 차이로 표현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퍼런셜 시그널링을 사용을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노이즈에 강하다는 겁니다. 왜 노이즈에 강하냐? 그러면 신호를
이제 송신할 때 보통 노이즈가 두 신호에 동시에 낍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수신을 하면은 신호의 차이만을 보기 때문에 두 신호에 동시에 낀 이 노이즈는 상쇄돼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되게 중요한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디퍼런셜 시그널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단점 중에 하나는 하나의 정보를 송수신할 때 두 개의 라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 디퍼런셜 시그널링을 사용을 하면 되게 많은 라인이 필요하게 되니까 디퍼런셜 시그널링을 사용하지 않고 싱글 엔디드 시그널링을 사용을 합니다. 싱글 엔디드 시그널링이란 그 하나의 정보를 표현할 때 하나의 신호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디퍼런셜 시그널링을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싱글 엔디드 드라이버를 한 쌍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트루 디퍼런셜 드라이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는 디퍼런셜 볼티지 모드 드라이버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예제입니다. 디퍼런셜 볼티지 모드 드라이버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보면은 볼티지 모드 드라이버가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한 쌍으로 존재를 합니다. 한 쌍으로 존재를 하고 이제 수신단에서 보면은 이제 레퍼런스를 따로 만들지 않고 두 신호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신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한 가지 문제를 좀 넣어놨는데 이 밑에 있는 볼티지 모드 드라이버의 게이트에 어떤 이름을 줘야 디퍼런셜 시그널링으로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을까 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물음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올바른 이름으로 수정을 하시고 시뮬레이션 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를 같이 살펴보면요. TRX의 VMDiff라고 하는 셀 뷰의 스케매틱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티지 모드 드라이버가 위아래 쌍으로 존재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리시버 단에서는 이제 레퍼런스를 따로 생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게이트에는 연결을 위에 있는 볼티지 모드랑 반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거는 인바를 연결을 해주시고 아래쪽에는 인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체크 앤 세이브 하시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다 되면은 파용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아웃이랑 아웃N이랑 데이터 확인을 해보면 출력은 200에서 200mV에서 0V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웃 P랑 아웃 N은 두 개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되는 데이터도 아웃 P가 아웃 N보다 클 때는 1을 출력을 하고 반대로 아웃 P가 아웃 N보다 작을 때는 0을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이제 위쪽에 있는 볼티지 모드 드라이버랑 반대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인바를 연결을 해주시고 아래쪽에는 인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디퍼런셜 시그널링으로 송수신하게 되고 결과를 보면은 아웃 P랑 아웃 N이 부호가 반대인 0에서 200mV의 스윙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싱글 엔디드랑의 차이는 싱글 엔디드는 볼티지 스윙이 0에서 200mV의 볼티지 스윙을 가졌는데 지금은 디퍼런셜 시그널링이니까 두 신호의 차이를 봅니다. 그래서 200mV에서 마이너스 200mV 즉 볼티지 스윙이 2배로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볼 예제는 디퍼런셜 커런트 모드 드라이버입니다.
디퍼런셜 커런트 모드 드라이버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디퍼런셜 페어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전류가 흐를 때 다른 쪽엔 전류가 안 흐르는 식으로 디퍼런셜 시그널링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두 쪽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항상 이 밑에 있는 I 바이어스랑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예제는 이 I 바이어스가 5mA가 흐르도록 MOSFET의 위스 값을 조절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셀뷰에서 이 밑에 있는 MOSFET의 위스 값 조절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제 TRX의 CMDIF라고 하는 셀뷰의 스키매틱 뷰를 열어주시면 되고, 디퍼런셜 페어가 디퍼런셜 커런트 모드 드라이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 전류를 만들어내는 MOSFET의 위스를 정답은 50마이크로미터를 넣어주시면 이제 바이어스 커런트가 5mA로 흐르게 됩니다. 체크 앤 세이브 해주시고 TV런이라고 하는 테스트 벤치를 시뮬레이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A아웃 N이랑 데이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제 출력이 1V와 750mV 사이에 있고 그래서 250mV의 볼티지 스윙을 가지면서 출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도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이제 위스가 50마이크로미터일 때 이제 I 바이어스 값이 5mA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mA가 흐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출력 볼티지 스윙은 플러스 마이너스 250mV VPP를 갖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이제 1과 750mV를 이제 스윙으로 갖는 아웃 P 아웃 N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가 출력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푸시풀 커런트 모드 드라이버입니다. 푸시풀 커런트 모드 드라이버는 로우 볼티지 디퍼런셜 시그널링이라고도 불리는데, 방금 봤던 디퍼런셜 커런트 모드 드라이버를 두 개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 두어서 만들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면은 입력이 만약 1이다 그러면 위쪽에는 플러스 I 라고 하는 전류를 흐르고, 아래쪽에는 마이너스 I 라는 반대 부호의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입력이 만약에 0이다 라고 하면은 위쪽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I 라는 전류를 흐르고, 아래쪽에는 플러스 I 라고 하는 전류를 흐르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면 방금 전에 봤던 그 디퍼런셜 커런트 모드 드라이버랑 파워 소모가 똑같이 됩니다. 파워 소모가 똑같이 되는데, 이 푸시풀 커런트 모드 드라이버에 사용하는 이 NMOS들을 다 세추레이션에서 동작을 시키기 위해 이 VDD 값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VDD 값이 높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VDD 값이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푸시풀 커런트 모드 드라이버를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푸시풀 커런트 모드 드라이버를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전에 봤던 그 디퍼런셜 커런트 모드 드라이버랑 차이점이, 이 디퍼런셜 페어가 MOSFET이라는 프리미티브를 사용을 안 하고 지금은 스위치와 커런트 소스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런트 소스는 바이어스 커런트인 5mA를 흐르게끔 만들고, 이 스위치는 이 입력 신호에 따라서 스위치가 ON이 되거나 OFF가 돼서 전류를 어느 쪽으로 흘리게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TX와 RX 쪽에 터미네이션을 동시에 달아서 이제 더블 터미네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RX 쪽에 있는 이 터미네이션 저항에는 VCM이라는 입력 전압을 받아서 커먼 모드 볼티지를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셀뷰 이용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결과 확인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번에는 이제 TRX LVDS 라고 하는 셀뷰의 스케매틱 뷰를 열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커런트 소스랑 스위치 이용해서 디퍼런셜 페어를 만들고 있고, 더블 터미네이션 하는 저항들이 보이고, 이 RX 쪽에서는 커먼 모드 볼티지를 받아서 출력 전압의 그 레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TV런이라고 하는 테스트 벤치를 시뮬레이션 하시면 되고, 시뮬레이션 다 되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다 되면 웨이브폼 뷰어를 열어서 결과를 한번 보면은 출력이랑 커먼 모드 볼티지 그리고 데이터가 이제 커먼 모드 볼티지를 500mV 볼트로 설정을 해서 500mV 볼트를 중심으로 250 바이어스 커런트가 5mA니까 250mV VPP를 갖는 출력 전압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디지털 출력까지도 같이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어스 커런트가 5mA니까 이제 출력 전압은 250mV VPP의 스윙을 갖습니다. 그리고 커먼 모드 볼티지를 지금 0.5V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0.5V의 커먼 모드 볼티지를 가지고 250mV VPP의 스윙을 갖는지 확인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값이 그거에 맞춰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봤고, 데이터도 잘 출력되는 걸 같이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